반갑습니다.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6번째 과목 건설안전기술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의 특징부터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필기에서는 특히나 건설 쪽 용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과목을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공부에 비해서 노력에 비해서 점수가 잘 나온 과목이 건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인간공학이나 전기나 화학은 많은 시간 투자를 하여도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부분에서 자꾸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어서 기출에 없던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점수를 받기가 참 쉽지 않은 과목입니다. 예상 점수 한 60에서 65점 보시면 되고요. 건설 쪽은 기출만 열심히 푸시더라도 70점 이상을 거뜬히 받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점수를 읽기 쉬운 세 가지 과목이 있었다면 낮아진 평균을 좀 보상할 수 있는 과목이 건설, 기계, 산업안전관리론이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건설 쪽도 용어는 어렵지만 좀 참으시고 끝까지 나가시고요. 기출을 통해서 풀이하다 보면 반복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게 건설 쪽이다 보시고요. 역시나 이제 2차 작업형뿐만 아니라 2차 필답형뿐만 아니라 3차까지도 건설 파트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중요하다고 별표 3개 해드리는 내용들은 반드시 필기서부터 좀 실기를 대비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장입니다. 건설공사 안전개요입니다. 일단 이 건설 쪽이 양이 좀 많기 때문에요. 필요 없는 내용은 과감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의 집안의 조사로 넘어가시고요. 1번의 지하 탐사법은 말 그대로 땅속이 어떤지를 탐사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터파보기, 삽 같은 걸로 땅을 파보는 거고요. 지퍼보기입니다. 이제 직경이 가는 철봉을 이렇게 지층에 관입해서 지층이 어떻다 판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탐사법이 있는데요. 이 물리적 탐사법만 줄쳐볼게요. 전기 저항, 그 다음에 탄성파, 강제 진동식, 그죠? 그래서 직접 땅을 파는 게 아니고요. 땅 속에 이제 전기파를 보내거나 탄성파를 보내거나 진동파를 보내서 이 파장의 변화를 통해서 지하를 탐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운딩 테스트가 있는데요. 저항체를 지중해 삽입해서 저항력에 의해서 흙의 저항, 물리적 성질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1번의 표준 관입 시험이 있는데 별표가 2개죠. 그 다음에 2번에 베인 테스트 나와 있거든요. 요 두 개의 차이점 잘 구분하시고요. 특히나 1번에 있는 표준 관입 시험이 실기까지 영향을 주는 내용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에 빨간 동그라미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샘플러 해놨는데요. 샘플러 줄치시고 또는 뭐 망치, 해머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샘플러. 지금 망치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요 망치 무게가 얼마냐면요. 63.5kg에 동그라미 하세요. 63.5kg의 해머 망치를 들고요. 높이는 얼마냐면 75cm 높이입니다. 75cm 높이에서요. 망치를 이렇게 낙하를 시키는 거죠. 탕탕 땅에다 낙하를 시켜요. 자, 그래서 이제 망치로 땅을 박으니까 땅이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죠? 망치 타격하니까요. 근데 얼마만큼 땅이 관입 쑥 내려가는가 하면 관입량이 30cm 동그라미 하세요. 땅이 밑으로 30cm 관입하는 데 요하는 타격 횟수에 동그라미 하세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땅이 있는데요. 63.5kg짜리 망치를 들고요. 75cm에서 땅을 탕탕 치는데 첫 번째 땅은 3번 만에 30cm가 관입되었다. 쑥 꺼져버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 땅은요. 30번을 두드리니까 30cm가 관입되었어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자, 3번 만에 30cm 관입된 거하고 30번 만에 30cm 관입된 거하고 어떤 땅이 더 단단한 땅입니까? 이게 단단하죠. 그죠? 요거를 알아내는 게 뭐냐면 표준 관입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타격 횟수로서 어떤 집안인지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사질 집안, 모래에 동그라미 할게요. 밀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밀도 측정 줄치시고요.
밀도의 측정이라는 뜻은 땅이 얼마나 굳은가를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집안의 굳은 정도를 측정한다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요 이름이 뭐냐면요. 표준 샘플러를 가지고 뭐 했습니까? 땅을 30cm 관입시키는 시험을 했죠. 그래서 이름이 표준 관입 시험인데요. 어떤 땅에 하는가 하면 모래 땅이에요. 모래 집안. 왜 모래를 두드리는 시험을 하는가 하면 우리 모래는요. 우리가 보기에 딱딱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점성이 없죠. 점착력이 없죠. 그래서 확대를 시켜보면 모래와 모래 사이에는 이렇게 공극이라고 합니다. 공간이 있어요. 붙는 힘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모래 땅에다가 이제 집을 딱 지었다 생각할게요. 집의 하중이 자꾸 그죠? 아래로 작용하죠. 그럼 집의 무게가 무거우니까요. 이제서야 모래가 아이고 무겁다 밑으로 쳐지자 땅이 쭉 쳐져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건물이 허공에 떠 있을 수 없죠. 땅을 따라 내려오겠죠. 이러면 기초가 그죠? 부족하다 보니까 부실하다 보니까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기 전에는요. 이 집을 이 땅에 지어도 되는지 이 집안부터 탐사를 하고 집안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준 관입 시험을 하는데요. 이 표준 관입 시험은 어떤 집안에 했습니까? 그죠? 어떤 집안이다? 모래 집안, 사질 집안이다. 왜입니까? 점착하는 힘이 없어요. 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입, 두드렸을 때 얼마만큼 모래가 쑥 내려가는가 그거를 검사한다라고 했고요. 자, 해머 무게는 63.5kg이고요. 높이는 75cm에서 이제 낙하시킵니다. 망치를 두드려서요. 땅을 몇 cm? 집안을 30cm 관입하는 데 요하는 뭐죠? 타격 횟수를 가지고 뭐를 결정했습니까? 사질 집안의 밀도죠. 이 땅이 얼마나 단단하다. 요거를 결정하는 시험법이다. 이렇게 중요한 단어 위주로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격 횟수의 값이 어떠할수록 그죠? 횟수의 값이 클수록 밀실하다. 당연히 30번을 두드려서 30cm 관입한 이 땅이 밀실한 집안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보면요. 타격 횟수에 따른 집안의 판정이 나와 있는데 별표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3회 미만이죠. 대단히 연약하다 줄치시고요. 3에서 10회 정도면 연약한 집안, 10에서 30회까지는 보통 집안이에요. 30에서 50회가 밀실한 집안이고요. 50회 이상이 대단히 밀실하다. 이게 한 번씩 출제되니까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베인 테스트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베인 테스트는 자, 보링 구멍을 이용하여 십자 날개형의 베인 테스트를 그죠? 이게 생긴 게요. 이렇게 기다란데 날개가 이렇게 십자 형태로 이렇게 생겨 있는 날개 좀 그림이 이상한가요? 이렇게 날개가 있습니다. 요거를 집안에 받고요. 땅 속에 구멍을 딱 파서 요걸 집어넣고 회전을 시켜요. 근데 굳은 집안이면 회전이 천천히 되겠죠. 근데 땅이 연약할 때는 회전이 빠르겠죠. 이걸로 검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회전력에 의하여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점토의 점착력을 판별하는 시험이다. 그죠? 자, 요거는 어떤 흙을 시험합니까? 점토입니다. 점토는 붙는 힘이 있죠. 점착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시험하는 것보다 베인 테스트다. 그죠? 이거는 구체적인 시험법보다는 점토의 점착력을 판별할 때 쓰는 시험법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보링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중해 철판을 꽂아 천공하면서 천공한다는 거는 지중해 구멍을 뚫는 거죠. 땅에 구멍을 뚫어서요. 토사를 채취. 구멍을 뚫어서 안쪽에 땅 속에 있는 흙을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어떤 집안이구나 이렇게 집안 조사를 하는 방법을 보링이라고 합니다. 자, 요 보링은 실기까지는 안 나오고요. 필기에 잘 출제가 됩니다. 한 번씩요. 1번에 보링할 때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보통 깊이는 경미한 건물은 기초폭의 1.5에서 2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렇게 있다면 딱 건물을 짓는 땅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건물의 면적이 요만큼이라면 한 2배 정도 더 한다. 그죠? 그래서 1.5에서 2배까지 폭을 하고요. 지지층 이상으로 조사를 합니다.